여러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산초랑 놀아주고 산책해주고 이 공간에서 잠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리 반려견들의 현실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현실적인 지적 능력. 어떤 걸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실제로 얼마나 똑똑한가, 또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견해가 있고 많은 고찰을 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려견의 지능, 우리 반려견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보호자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 과대평가로 인해서 반려견을 오해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이 오해를 조금 풀어주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반려견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과 반려견의 극명한 이 지능의 차이점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이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 반려견들은 사람처럼 깊은 의문을 가지지 못한다 라는 점이에요. 자, 깊은 의문이라고 한다면 대체 뭘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실 산초를 데리고 교육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산초가 지금 오늘 특히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푹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려견들에게 예를 들어 안자를 교육시킬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간식을 이용해서 반려견을 교육하죠. 간식을 이용해서 반려견의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우리는 그 타이밍에 옳지, 또는 잘했어, 또는 클리커를 딸깍하고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앉아 또는 손짓으로 반려견이 앉게끔 교육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 반려견들은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보호자가 나에게 맛있는 걸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해요. 우리 반려견들도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은 얼마든지 갖추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반려견들은 이 학습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제가 이 앉아라는 학습을 사람한테 시켰을 때, 사람한테 앉아를 교육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옆에 의자를 하나 두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음식과 옆에 또 돈 같은 거,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금전적인 돈 또는 물질적인 음식, 이런 걸 딱 들고 그냥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다가 혼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옆에 있는 의자를 언젠가는 앉게 되겠죠. 자, 의자에 앉았을 때 제가 친구에게 바로 그거야, 라면, 배고픈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또는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줬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사람도 당연히 반려견처럼 내가 앉으니까 밥을 주네, 또는 얘가 나한테 돈을 주네 라는 걸 너무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앉으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구나를 넘어서 근데 얘가 왜 나한테 내가 앉으면 나에게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지? 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좋아, 나한테 맛있는 거 주는 거 좋아, 근데 얘는 왜 내가 의자에 앉길 바라지? 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진 사람은 결국 다양한 답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내가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건가? 이게 무슨 얼마나 빨리 의자에 앉나? 얼마나 많이 의자에 앉나? 이런 게임을 하는 건가? 혹시 이 의자에 뭔가 벌칙이 있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야, 얘가 내가 여기 앉는다는 이유로 돈을 주네? 나를 거지로 하는 거야 뭐야? 오버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이어나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반려견들은 이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앉으니까 간식을 주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반려견들은 내가 앉을 이유가 충분해요. 내가 앉을 동기부여가 얼마든지 되고, 그 이유를 굳이 알 필요 없이 내 욕구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학습해서 더 자주 할 거야 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이런 사람은 깊은 의문을 가질 줄 알고 걔는 깊은 의문을 가질 줄 모른다 라는 걸 구분지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어떤 보호자분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이 사람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얘가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알면서 필요할 때만 바보처럼 행동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것처럼 행동해, 까먹은 것처럼 행동해, 하기 싫어서 일부러 꼼수 부리네, 이런 마치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가질 만한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반려견에게 투영해서 우리 반려견이 사람처럼 똑똑한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오해하고 반려견을 대하고 반려견을 교육하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비반려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반려견의 지적 능력을 명확하게 깨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반려견을 대하는 건 말 그대로 그것이 오해이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반려견은 TV에 나오는, 다른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훈련사들이 키우는 다른 개들보다 멍청하네, 바보네, 얘는 좀 느리네, 학습력이 부족하네 라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 되게 많습니다. 교육 가면 진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얘 조금 바보 같죠? 얘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느리게 배우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실상은 그냥 평균적인 학습력을 가진 반려견들인데, 보호자님들은 우리 반려견이 다른 어떤 영상 매체에서 봐왔던 그런 친구들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 반려견의 학습력을 굉장히 가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왜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저는 이런 보호자님들 그리고 비반려인 분들까지 해서 반려견에 대한 지적 능력을 이렇게 과대평가해서 오해하는, 얘는 사람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졌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오해하는 데에는 SNS와 유튜브에서 꾸며진 반려견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꽤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의 모습을 촬영해 놓고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를 더빙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자막으로 넣어서 마치 반려견이 실제로 이 지금 자막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려견이 더빙해서 나오는 말처럼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그런 컨텐츠들이 반려견의 지적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꽤 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야, 개들이 진짜 똑똑하다. 아니, 나는 솔직히 동물이니까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은 되게 지적 능력이 엄청 낮을 줄 알았는데 얘 보니까 생각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척척척척 다 잘하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 답답하죠. 이건 다 연출된 건데, 또는 연출이 되지 않았어도 사람처럼 생각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데 라는 진실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사람들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잘못 인식하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이 만연해진 세상이 와버릴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런 우려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려견은 결코 사람만큼의 생각, 사람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사람과 잘 살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에요. 사람만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적 능력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걔는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고 사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좀 그렇죠.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특히 반려견을 직접 키우고 있고 교육하는 보호자님들이라면 우리 반려견은 절대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이야. 걔는 개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새기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견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수도 있고 반려견에게 불필요한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개는 깊은 의문을 가지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아까 앉아를 예시를 들어보면 반려견이 엉덩이를 땅에 붙이자마자 보상을 얻죠. 보상을 얻는, 이 맛있는 간식을 얻는 이 결과는 직전에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선행사건, 나의 이 동작에 의해서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반려견들도 이 직전에 일어난 이 선행사건과 결과에 대한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연결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으면 간식을 주는구나 정도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람은 멀리 내다볼 수 있죠. 우리 사람은 내가 당장 배를 채우지 못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의 건강, 나의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라는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의 지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그냥 개를 개로서 대하면서 교육해주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반려생활의 지름길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올곧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우리 반려견을 그저 개로서 대하며 교육시키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개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